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30강 PLSSEM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 효과 분석 실습 5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는 21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 실습 6-5고요. 연속형 조절 변수를 이용한 경로 모델 조절 효과 분석 실습이고요. 프로젝트명은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스마트 팩토리 지속 사용 모드 모델이고요. 이거는 경로 모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경로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측정 변수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밖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로 모델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려면 어때요? 측정 변수가 한 잠재에서 여러 개씩 붙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서 다 패스 모델, 경로 모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단순 조절 모델의 조절 효과 검증을 실습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최고 경영자 지원, 종속 변수는 지속 사용 의도가 되겠습니다. 연속형 조절 변수로서 동기부여가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증할 가설, 조절 효과 분석 가설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최고 경영자 지원과 지속 사용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게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봤더니 지금 이쪽이 최고 경영자 지원이에요. 독립 변수, 최고 경영자 지원인데 종속 변수는 왼쪽에 나와 있겠죠. 지속 사용 의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동기부여가 되겠죠. 동기부여. 그래서 이 동기부여 수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동기부여 수준에 따라서 이 결과를 이제 쭉 봤더니 시작점과 어때요? 결과 지점이 큰 차이 없이 폭이 이렇게 계속해서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절 효과가 없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해가지고 경로 개수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절 효과 검증 결과에서 기본 가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절 변수는 동기부여고요.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IV, 독립변수.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DV,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수준에 따라서 수준이 3개죠. 높은 수준, 평균 수준, 낮은 수준이 있는데 이 세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다. 그래서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에 조절 효과 없죠? 0.0보다 P값이 크기 때문에, P밸류가 크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실습 6-5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 프로그램 스마트필드 4.0에 들어와 있습니다. 파일 메뉴로 가시고요.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프로젝트 프롬 백업 파일을 왼쪽 마우스 눌러서 클릭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실습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2가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여러분 분석 데이터가 다 이제 압축 풀어져 있으면요. 거기서 6장으로 가셔가지고 6장에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오셨으면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 세이브 누르시고요. 왼쪽 마우스 위쪽에서 이 제목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지속 사용 의도 모델 클릭 나오시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기본 모델에 대해서는 그려놨으니까요. 조절 효과 변수를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OT를 선택하시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끌고 와서 바탕화면을 끌고 오세요. 그림 그리기 창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렇게 하시고요. 엔터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상단 커넥트 눌러주시고요. 동기부여를 우리가 마우스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선으로 오십시오. 최고 경자 지원과 지속 사용 의도 간의 선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딱 연결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동기부여가 선 안에 들어왔으니까 좀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칼큘레이터로 들어가셔서 PLSSM 알고리즘을 돌리는 일이에요. 자, 클릭. 그대로 디폴트로 두시고 스타트 칼큘레이션.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이널 리절트에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를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작 지점과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 이렇게 동기부여 수준이 3개로 나와 있는데 큰 차이가 없죠. 아마도 이 그림을 봐서는 이제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부트스트래핑을 해가지고 경로 개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화면 상단 뒤로 가시고요. 다시 칼큘레이터 들어가셔서 부트스트래핑을 눌러주세요. 다른 거 그대로 디폴트로 두시고 스타트 칼큘레이션.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 경로의 p-value가 0.645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파이널 리절트 다시 첫 번째 패스 코에피션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본 가설은 채택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려고 하는 조절 효과 경우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유의 확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0.0보다 커요. 그래서 가설이 기각됐고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재 219페이지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상호작용 확률 표준화 개수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0.0 호수함이 나왔는데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는 최고 경영자 지원과 지속 사용 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이 기각되었으면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30강 PLS-SEM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 효과 분석 실습 5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